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강 독립군의 지갑.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다드사의 주인공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매주 강의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얼굴이 노랗게 지으셨는데요. 네, 어떤 강의를 또 알차게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강의 6번째 강의죠? 예, 벌써 6번째가 됐네요. 네.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네, 6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강의 제목은요, 독립군의 지갑 편입니다. 독립군의 지갑이라 뭔가 제목부터 흥미진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히 네.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게, 재정적인. 그렇죠. 뒷받침이어야겠죠. 일단 뭐 총도 사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죠. 총알도 사야 되고, 군복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예.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네. 굉장히 좀,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비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독립군은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적으로,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네. 무기, 여러 가지 하나 나은 게 없잖아요. 하나 나은 게 있죠.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 그렇죠. 그것만큼은 분명히. 예. 그런데 이 헝그리 정신만으로, 네. 이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만으로 광복을 그렇죠.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독립군들을 후원해온 네. 음지에서 독립군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몸을 아끼지 않으신 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에 정말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 이런 분처럼 예. 직접 정부를 세우거나 총을 들고 싸우거나 폭탄을 터뜨리거나 이런 분들만 독립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 뒤에서 얼굴 없이 이름 없이 정말 헌신을 해주신 다양한 형태의 독립군들이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독립군들의 지갑을 좀 채워주고 총도 사주고 해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오늘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 계신가요? 먼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었죠. 네. 백산 안희재 선생님. 네네.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님. 예. 네. 이분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85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예. 광복이 되기 2년 전,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보통 광복 을사조약 때, 네. 그 다음에 네. 한일 병탄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민족이 실력 양성을 해야겠다, 힘을 키워야겠다. 라고 하면서 보통 학교를 세웠던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학교를 세웠던 네네. 그런 일들 많이 하셨고요. 그와 아울러서 엄청난 수완을 가지고 계셨던 사업가 출신입니다. 이 장사를 좀 하셨던 사업 수완이 좋으신 분이군요.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대주게 된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회사가 네. 바로 백산상회고요. 백산상회라는 회사를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이 안희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1909년에 네.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조국 광복을 찾는 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바꾸신 계기가 바로 뭔가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 즉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시죠. 그걸 계기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죠. 학교를 세우는 일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시에 네.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독립군들, 독립단체들이 어떤
생활, 어떤 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만주와 시베리아를 그 답사를 하시게 됩니다. 아, 대동청년단을 꾸리셔서 같이 청년회 함께 아니죠. 하시는 건가요? 그것과는 좀 별도로 네네네. 예, 가시게 됩니다. 아. 가시면서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여러 번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네. 이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비참한 삶, 네.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변변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총알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독립군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것이 독립운동이다. 그죠. 먹고 살기 예. 힘들고 정말 처절하게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계신 모습들을 보고 예. 느끼신 바가 많으셨군요. 그래서 이 백산상회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주로 하셨던 일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그 독립군 단체에게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송금을 하는 것, 전달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그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가 독립신문이잖아요. 네네. 이 독립신문을 국내 보급하는 것.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비밀 연락과 회합을 주선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 비밀 연락 조직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백산이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님 호를 따서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상회인데 뭘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런 보통 활동을 이제 하신 건가요? 곡물이라든가 무역을 보통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그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을 하고 그렇군요. 거죠. 참 이게 독립 자금도 이제 송금을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독립군들의 연락책도 직접 대어주시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요주인물이었겠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는요, 대종교 활동이죠. 대종교 활동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종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일제 강점기의 일본 총독부, 일제에게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옥이 되시기도 하죠. 근데 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이 대종교라고 하는 건 단군을 국조로 하는 민족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어떤 예배 의식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종교 의식 자체가 어떤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종교 출신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이 투신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안희재 선생님들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산상회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대주는 것과 또 별개로 대종교 활동도 같이 해나가시면서 그렇죠. 이런 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에도 힘을 써주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이러다가 어떻게 좀 잡혀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하셨겠네요. 이분 역시도. 예, 이분이 바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바로 대종교 간부 체포령에 의한 체포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희재 선생님이 광복을 앞둔 2해 앞둔 1943년에 고문 끝에 병이 생기죠. 네네. 그러고 나서 병보석으로 어렵게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출소를 하고 나시고 바로 3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감옥에서도 거의 생사가 위험한 수준까지 가서야 이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산송장을 내보냈다, 일제가.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내버려두면 감옥에서 그렇죠. 돌아가실 것 그렇게 같아서. 되면 고문이네, 무슨 의문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심, 우리 민족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는 거죠. 며칠도 아니고 이제 3시간 만에 했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백산상회를 직접 이끌고 또 해주셨던 그걸로 우리 독립군들의 자금을 대주셨던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장사를 워낙 또 잘하셨으니까 돈도 많으셨고 했겠지만 이걸 또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꾸리시려면 힘이 굉장히 드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백산상회, 그 다음에 또 상덕태상회, 태궁상점, 이런 여러 상점, 자본가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경주 최부자. 라고 하는 만석군으로 그렇죠. 라고 하는 이제 최준 선생님을 만나서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이게 부자들일수록 더 그러기가 좀 경계가 그렇죠. 심할 텐데. 예. 더군다나 일제도 감시도 심한 데다가 서로 뭐 소문이야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로 뵌 적도 없고. 그쵸.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뭐냐면, 이제 최준 선생님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그 백산 선생님이 그 문파 최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할 때, 최준 선생님을 댐데미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그 부자들과 함께 아주 고급 승용차 6, 7대를 가지고, 최준 선생님을 쭉 만납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그렇죠. 과시하려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준 선생님을 좀 만나고 나서 1대1로 독대를 신청을 합니다. 일부러 약간 그렇죠. 이제 뭐 독립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괜히 그냥 한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약간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 댐댐이가 이거 범상치 않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1대1 독대를 취하면서 그때 본심을 얘기하셨군요. 그렇죠. 본심을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합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문파 최준 선생님께서는 최부잣집의 재산을 모두를 백산상해에 그래서 백산상해가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야, 그 만석군으로 이름 높은 경주 최부자께서 돈을 재산의 뭐 거의 대부분을 독립군 자금으로 내주셨다는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아니 그게 돼요? 그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돈이 있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저것 남겨놓고 다 이제 없어도 되는 돈 정도야 뭐 준다고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 돈 주고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 돈을 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데 근데 뭐 이게 장사도 하고 모금도 하지만 이게 쉽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일제 감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저러한 감시, 이러저러한 탄압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백산상해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준 선생님, 경주 최씨 부자의 재산들도 조금씩 그러다가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최준 선생님께서 빚을 지게 됐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장이 바로 문파 최준 선생님이 취재역 사장이었거든요. 이 취재역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인데 요즘으로 치면 대표이사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희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요시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개적인 활동 자체를 못한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대종교 활동이라든가 독립운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전면에 대신 나왔던 사람이 바로 문파 최준 선생님인 거죠. 근데 사실 좀 그러네요. 이게 백산상회가 사실 시작부터도 뭔가 이제 돈을 크게 벌어보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어찌됐건 돈을 벌어서 독립군 자금으로 대줘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라서 굉장히 막 너무너무 잘 되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당초부터 이윤을 모아서 회사를 확장하다, 이윤을 추구한다 이런 이념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중예술이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경남은행, 식산은행으로부터 130만 원 정도가 이제 채무, 빚이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또 식산은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척식대학처럼 식산의 식자도 식민지의 식자입니다. 식민지 재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좀 악랄하게 좀 빚을 독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순종의 아들이죠. 그 의친왕이 경주에 그 유적을 답사하러 고적 답사를 명목으로 해서 경주 최부잣집에 한 일주일 정도, 6일 정도 머무르는 일이 생겨요. 그렇군요. 왜냐면 그 당시 제일 부자가 최부자니까. 근데 집만 있고 그때는 재산이 다 당진됐을 텐데. 그래도 뭐 조금은 뭐. 하여튼 유명한 집안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의친왕이 그 최부자의 이야기, 그 문파 선생님의 사정을 듣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식산은행 은행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가문이 일본 통치로 몰락하게 되면 조선 사람이 일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갚게 하면 사람들이 일본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인 사장을 얼르고 달리는 거군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빚을 탐감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겨우 그 경주 최부자의 6천석 정도 되는 재산 정도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걸로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버티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 돈을 광복후까지 지키세요. 결국에는 예. 지키셔가지고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느냐? 네. 개인적인 사사로운데 쓰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뭐 어디다 쓰시나요? 모든 돈을 전 재산을 대구대학을 설립하는데 기부를 하십니다. 참 예. 그래서 대구대학이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학교네요, 대구대학교. 네. 지금도 있나요, 대구대학교가? 아닙니다. 이 대구대학은 1967년에 네. 영남대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남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남대학교 맞습니다. 유명한 하필 또 그 자본이 들어간 영남대학교로 네. 예. 그렇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영남대학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그래요. 이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안희재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전 재산까지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처음 만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소문만 들었고 실제로 예. 처음 보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백산상회를 확장시키자. 네. 독립군 자금을 모으자. 그러면 좀 의심을 안 뭘 믿고 선생님을 뭘 믿고 그 돈 전 재산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희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문파 최준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광복 직전 2년을 앞두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병보석 나오시자마자 3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광복이 됩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귀국을 하죠.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오늘날의 서대문 강북 삼성병원 앞에 있는 삼성병원에 소유가 되어 있는 경교장에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도와줬던 많은 분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고맙다 인사도 하고 좀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 문파 최준 선생님도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산상회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주었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금 기록장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독립 자금이 1원 한 장도 틀리지 않고 안희재 선생님이 최준 선생님한테 말씀한 그 금액 그대로가 독립운동 자금 기록장에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 많은 돈을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고 돈으로 번 것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최준 선생님한테 받은 돈도 그 모든 것들을 넘기면서 사적으로는 1원 한 장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문파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독립 자금 중에 일부가 백산 안희재 활동비로 쓰여졌을 거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의심을 조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으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저거 혼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의심도 대단히 당연한 거고. 그럴 수도 있다.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데 변변한 기록을 남기면 이거 자체가 그죠. 엄청난 범죄의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죠.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겼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다루는데 그 정도는 또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또 암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김구 선생님을 또 만나니까 얼마나 내가 했던 의심이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분인지 모르고. 그래서 문파 최준 선생님이 고인이 됐죠. 백산 선생님 고향을 향해서 큰 절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 그때 이미 선생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라서. 그렇죠. 그렇군요. 참 두 분 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돈을 내주신 분이나 그런 재산을 단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죠. 모조리 우리 독립군들의 자금으로 주셨던 분들이나. 이것이야말로 오블리스 노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것이야말로 사회 지도층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아니었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재벌로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일단 비정규직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백산상회, 꼭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회사네요. 너무너무 훌륭한 회사 이야기를 또 드렸고요. 형성평가. 최치원의 29세 손이며 마지막 경주 최부자인 이 사람은
백산 안희재와 함께 백산 성회를 운영하며 독립자금의 조달, 비밀 연락망의 구축,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국내 보급에 힘썼다. 또한 광복 후에는 전 재산을 기부하여 대구 대학을 설립하였으나 1967년 영남대학교로 통합되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1. 최불암 2. 최강희 3. 최동욱 4. 최민수 5. 최준. 이런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여러 군데가 있죠. 네. 그중에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어딘가요? 이륙양행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륙양행이요? 네. 이 이륙양행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회사는 아니고요. 압록강 넘어서 그 네. 단둥이라고 신의주철길 넘어가면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지금도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했던 교역이 활발한 도시인데 단둥이라는 네네. 곳에 있었던 뭐 무역하고 이런 그렇죠. 회사도 선박, 철도교통, 무역, 운송업에 종사했었던 회사고요. 네. 예. 이 회사의 사장은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입니다. 어머. 바로 이름은 조지 루이스 쇼, 조지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입니다. 한국인도 아닌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예. 이분은 원래 이제 영국인이고요. 네. 그 아버지부터 아들, 네. 손자,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던 이제 사업가 집안이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좀 사실 이런 영국인이라는 분이 예. 사실 이제 타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겠죠. 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영국하고 이제 일본이 중국에서 서로 각축을 벌였어요. 서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어떤 충돌과 알력 다툼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경쟁 관계니까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인데 아일랜드는 알다시피 지금도 영국의 식민지. 네. 뭐 말이 좋아서 자치주지 식민지죠. 과거에는 이제 완전 식민지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때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아일랜드가 독립전쟁을 펼치게 되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럼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저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지 쇼라는 이분이 조선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었겠죠. 동병상련을 느끼셨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론 아까 일본도 있고 뭐 조선인들도 있고 했을 테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이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를 보면서 좀 뭔가 독립병상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독립군하고 이게 끈이 닿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 독립군 그다음 상해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1919년 4월 그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 다음 달 5월에 그 쇼가 운영하는 그 이륙양행 건물의 1층은 이륙양행이고요. 2층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 비밀정보국 안동교통국 이 설치가 됩니다. 교통국은 뭔가요? 이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교통국 연통제라고 있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또 조선 그다음에 또 국외의 독립운동가 국민들과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백산성회하고 좀 비슷하네요. 활동들이. 그렇죠. 연락책 이렇게 사실 이제 독립군들이 뭐 이렇게 드러나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믿고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한 달 만에 이륙양행 2층에 이 건물, 이 비밀교통국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상해 임시정부하고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루이스 쇼 이분하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전에 이미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 이륙양행은 독립운동 자금 모집, 국내외 정보 수집, 임시정부의 지령 및 서류를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요 임무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를 수송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가들의 또 길잡이를 하는 역할을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백산상회도 그렇고 이륙양님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그 독립군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방패막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이륙양행에 배가 있어요. 네. 배가 있는데 거기 임시정부 요인들이 탄 겁니다. 근데 일본 군경의 어떤 검문에 걸립니다. 어머나. 근데 이 배가 영국 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과 일본은 그 당시에 영일 동맹이 맺어져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체포하려고 하는 걸 막아내서 무사히 상해 임정 요인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그 주요 인물들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예. 안전하게 이렇게 옮겨드린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이동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보호를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많이 아시는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농 김가진 선생님, 네네. 그다음에 또 수당 정정환 선생님도 이륙양행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그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선으로 독립군 자금, 정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6번이나 국내에 잠입을 하셨거든요. 몰래.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로 가셨을 때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인 바로 광락원 선생님, 네. 그다음에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인 조마리아 여사님도 네네. 이륙양행을 통해서. 예. 어머, 그런 이분 일이 스케일이 장난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외국인이 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일본이 가만히 냅뒀나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체포시키려고 예, 그렇겠어요. 활동을 막으려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일을 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그 대한기선공사라고 하는 그 어용회사를 만들어요. 아, 일종의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가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륙양행에 대항하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 당시가 이제 만주국이 건설된 상태고 네네. 일제가 만주라든가 그 북만주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니까 아, 네네. 회사를 세우면 이륙양행을 문 닫게 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아, 일본이 만든 그렇죠. 일종의 비슷한 일을 그렇죠. 하는 회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또 반대로 이륙양행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지 쇼를 체포하기 위한. 네.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하는데 여권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여권 없다고? 예. 아, 그렇군요. 참,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조선인이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이분이 그래도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자꾸 조지쇼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지만 영일 동맹이 있었고 또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지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마치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대한매일신보를 만든 영국인 편집장 네. 베델 선생님하고도 똑같은 거죠. 굉장히 흡사하네요. 예. 그리고 계속 잡혀갑니다. 예. 잡고 체포하고 구금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반발을 하죠. 네. 그래서 무사하게 있었는데 이 영일 동맹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921년 7월 13일에 종료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 여건이 없네 만에 하면서 끌려가도 영일 동맹 때문에 무사히 예. 풀려났었는데 이게 거의 최고의 방패막이었던 영일 동맹이 해제가 돼버린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영일 동맹을 무릅쓰고서라도 네. 일제는 조지쇼를 체포를 합니다. 아, 조지 루이 쇼를 예. 그 죄목이 바로 내라는 모죄입니다. 이게 갑자기 현실 얘기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예, 내라는 모로. 예. 웬 내라는 모죠? 아무래도 독립군을 도왔으니까 독립군이 내라는 모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내라는 모의 배후 조종 정도 되겠죠. 그렇구나. 예. 영일 동맹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예. 그래서 내라는 모로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런데 내라는 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영일 동맹이 해지가 되는 종료가 된 시점인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영국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일본의 엄청난 반발을 네.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 영국 의회, 영국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을 시키고요. 네. 그런데 보석으로 석방했다라는 건 죄를 인정하는 대신 돈을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영국 정부가 죄 인정할 수 없다. 죄가 없다. 무죄다. 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 보석금, 보증금이죠. 네. 보증금까지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 무죄인 걸로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일제가 그 조지쇼 이륙양행에 대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륙양행이 넘어가게 되고요. 아, 다른 회사로 이제 망해서 넘어가게 됐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기선공사의 그 매수, 매입이 그렇군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조지 루이스 쇼는 더 이상 그 단둥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상위 임시정부로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 그다음에 또 독립군 단체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예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거군요. 예. 근데 더 이상은 이미 너무 요주인물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영일동맹도 해체가 된 상황이라 이전처럼 이륙양행 이런 걸 만들어서 대놓고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우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해로 이제 가신 거고 네네. 그 이후에부터 그분의 행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63년인가요? 조지 루이스 쇼에게 훈장을 수여를 하려고 하는데 연고자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중에 이제 훈장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없으면 이제 자손들한테 훈장을 줘야 되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을 못 찾은 거죠. 그쵸. 그러다가 한 50년 정도가 지난 해에 손녀를 찾게 됩니다. 손녀를 찾게 돼서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때 몰랐던 사실을 몇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국사교과서라든가 그 역사 사료집에 보면 이륙양행 건물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건물이 아니다. 그 건물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건물. 이게 바로 이륙양행이다. 그래서 이륙양행의 위치와 건물을 확인하게 되었고 정확한 위치를 조지 루이스 쇼는 그 아버지, 그다음에 그 본인, 그다음에 자식이 다 부인이 일본인입니다. 아, 3대 며느리가 다 일본인이라 말씀이시죠? 원래 알려진 바는 조지 루이스 쇼의 어머니가 중국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그리고 조지 루이스 쇼의 부인, 일본인 부인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더라.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그게 되나요? 일본인이신데 남편이 그렇게 남편이 조선인도 아닌데. 그렇죠. 영국인과 일본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더라. 3대가 같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래서 훈장을 어쨌건 손녀딸이 받아가신 거죠? 네. 참, 오늘 백산상회 그리고 이륙양행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총 들고 열심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주시고 이런 분들이 워낙 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만 독립군이려니 생각하지만 사실상 돈을 벌고 앞에서는 장사치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번 돈으로 독립 자금을 대어주고 또 안전하게 독립군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독립인사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막이 돼주고 이런 분들이 정말 또 하나의 얼굴 없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존경하면서 기억해야 할 훌륭한 독립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가 1919년 5월 중국 단둥에 설립한 무역 선박회사로 비밀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독립운동가의 만명, 독립자금 모집, 무기 반입, 연통제 운영 등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을친왕의 망명을 시도하기도 한 회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1. 남양유업 2. 코레일 3. 교학사 4. 동양그룹 5. 이륙양행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목숨을 걸고서 모았던 그렇게 전달한 독립자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자금을 너무나도 아껴 썼던 분들이 계세요. 이 바로 그렇죠. 그 독립운동가의 그 상해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으셨던 수당 정종화 선생님, 그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인 그 광락원 선생님. 이 광락원 선생님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네요.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두 번 다 이제 그 광락원 선생님 생신이에요. 생신이니까
그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동지들, 네. 그다음 또 청년들, 젊은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돈이 없는 돈에 모으고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요. 예. 아유, 참, 네. 돈을 모으고 모읍니다. 그랬더니 광란 선생님이 맛있는 거 해 먹으라고 준 거야? 고마워. 그러고서 가져가세요. 아니, 뭐, 그러셔라고, 모은 거긴 물론 하죠. 이제 그러라고 준 돈이긴 하지만 그 혼자 쓱 가져가시면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죠? 이거 너무 쿨하신 거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뭔가를 쓱 내놓습니다. 뭘? 권총 2자루. 권총 2자루 사신 거예요? 예. 생일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거기에다가 당신이 모아놓은 돈을 보태서 권총 2자루를 사서 이 돈으로 독립군이 되어서 이 돈으로 민족의 원수를 죽여라. 이게 생일을 축하하는 일이다. 진짜 이런 분 아드님이 김구 선생님이신 거죠. 이런 분이시니까. 예.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또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 의사는 아시겠지만 일왕한테 폭탄을 던지죠. 물론 실패에 그치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이고요. 그렇죠.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 훈코 공원에서 전승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 축하식 때 폭탄을 던져서 많이 죽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못하는 걸 조선인이 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후원과 어떤 지원, 격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국내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없는 살림에. 상해 임시정부. 그나마 조금. 그랬더니 그 고생했었던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동지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머님한테 돈을 좀 드립니다. 또 생일이신 거죠? 예. 고기 좀 사드시라고. 뭐 평소 이런 것도 아니고 생일이시니까. 예. 그때 왜 그러냐면 광락원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같은 살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 시래기로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워서 헹궈가지고 그것으로 김치 만드시고 죽 만드셔가지고 먹인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깃국을 먹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그걸 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어머님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래 그 동지들 피판 돈으로 고기 사고 구워 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의사들의 혼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네. 이봉창 의사나 뭐 이런 분들,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이 그 의거로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고 사망까지 하게 되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피가 두렵지 않냐? 그걸로 판 돈으로 내가 생일상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신 거죠. 참.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제 지난주 방송에서 정정화 선생님이셨나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조국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조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온 재산을 다 바치고 모든 일생을 다 바치신 분들의 이 평생을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예, 그렇죠. 뜻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독립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를 북돋아 준 분들이 바로 광락원 선생님 같은 분, 이륙양행의 조지 루이스 쇼 같은 분들, 그다음에 또 백산상의 안희재 선생님, 그다음에 최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모처럼 이전 방송까지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너무 훈훈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뿌듯합니다. 참. 우리도 우리 백산상회, 이륙양행 그다음에 또 광락원 선생님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죠.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너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능력을 쌓고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써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도 이분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일에 돈을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보기에 땡땡땡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한말의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인 김구의 어머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아들을 따라 옮기기도 했고 자신이 쓸 비용을 군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땡땡땡땡땡 안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어머니 광락원 여사의 동상이 서 있다. 1. 에버랜드 2. 디즈니랜드 3. 인천대공원 4. 롯데월드 5. 월미도공원. 너무 아깝네요. 백산상회, 일용양행 이런 회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었더라면. 그렇죠?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총으로 앞장서서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은 아닙니다. 네.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독립운동이죠.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독립군의 지갑편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들으셨던 학생 여러분들도 모처럼 훈훈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